안녕하세요. 돈 벌어주는 중개사 정현우입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혼돈의 시간인 것 같아요. 혼돈.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이제 뭐 정부에서는 완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씩 내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초과이익 뭐 환수 뭐 재건축 부담금 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준도 완화되고 10년 보유자는 10년 보유 1주택자는 감면을 해주고 뭐 1억 미만은 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나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제 사업 시작 시점도 바꾸고 뭐 이런 거 추진이 승인이 아니고 조합설립 인가로 바꾼다는 이렇게 하면서 기간을 바꾸면서 차액 계산 기간이 단축돼 그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맞아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일단 부자 감세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더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너무 지금 급격히 오르고 있죠. 금리. 뭐 신용대출은 뭐 한 10%대가 넘어가고 담보대출도 뭐 7%, 8% 얘기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한 지금 4%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에서 한 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끝이라기보다는 좀 더 진정되는 시점이 보는 게 일단은 금리가 상승을 멈추어 갖고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뭔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단기적으로 이게 막 금세 해결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격들이 일단은 뭐 IMF도 있었고 98년도 있고 있었고 2008년도 있었고 이런 위기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10년도 초반 그때만 해도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뭐 6억, 7억대였어요. 그죠? 근데 당연히 지금은 그거와 비교할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제 화폐 가치 하락했고 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현상들이 보면요. 특히 급등했던 지역들 있잖아요. 급등. 급등 많이 올라갔던 데가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인근의 지방이라든가 뭐 공급이 많은 쪽 이런 데 빼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올라간 게 없었어요. 올라간 게 없어서 그렇게 뭐 빠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관심 밖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뭐 저기 동두천도 해지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현상들이 보면 이제 많이 올라갔던 데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그죠? 많이 빠지고 있고 지방 같은 데는 크게 뭐 변동폭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공급이 많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거에서 크게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진정이 되는 국면이 와야지 이제 뭔가 이제 흐름이 보일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멈추든가 기다리던가 이 시점인데 근데 또 웃긴 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 고덕지구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잖아요. 그 매매가는 좀 일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금액도 뭐 지금 보면 뭐 24평 기준으로 뭐 한 15억까지도 매매가 됐었죠. 그러다가 불과 한 반년, 1년도 안 돼서 지금 보면은 뭐 금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뭐 10억 초반부터 좀 또 심한 거는 좀 이제 그 뒤에도 좀 있긴 한데 이런 물건들이 갑자기 가격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매매가가. 그죠? 근데 보면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받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다가 축 내려진다고 한다면 전세 가격도 똑같이 훅 내려쳐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오는 듯 하다가
여기에서 지금 약간 살짝 멈춰 있어요. 예.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꽂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시작점이 그라시움 2019년도 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만큼 가격이 오진 않았어요. 거기에서 한 50% 정도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억이라 그러면 한 5억 후반, 5억 중반까지는 솔직히 쉽지 않고 후반 정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이렇게 밑으로 빠지지는 아직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전세 가격을 살짝 방어를 해준다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도 이제 가격이 매매가로 내려가다가 이 이상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기다려요. 그냥. 아니 어차피 뭐 다주택자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는 그냥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왜냐면 또 급한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보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지 대출을 많이 받아야지 내가 부담이 큰 거예요. 대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출을 같은 거지만 이자가 없어요. 이게 뭐냐, 이제 전세로 들어가 있고 이거를 반환해 줘야 되는 문제는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매월 이자가 나가질 않으니까 주인분들도 버틸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있죠.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보면 아까 뭐 7%, 뭐 5%, 뭐 10% 이상 신용대출, 뭐 전세대출, 담보대출. 근데 이분들은 이미 일전에 받아놨었어요. 옛날에 한 2%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들 이게 바로 방영이 되진 않거든. 그죠? 아무래도 부담은 되겠지만 막 내가 죽도록 힘들 정도로는 아직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 한 몇 프로 정도 가야지 될까? 한 지금 7%일 때는 뭐 50% 정도니까 만약에 금리가 진짜 한 14%막 20%까지 올라가면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 이게 더 이상은 좀 아직까지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매수 적기일까 라는 생각에 제가 항상 말했지만 바닥에서 잡을 수는 없어요. 바닥에서 살짝 올라가 요때만 잡아도 좋은 거예요. 그죠? 무릎 밑에서 여기 무릎이 있고 무릎 밑에서 잡아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 시점을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가 거의 어느 정도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다른 분들도 뭐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텐데 이거는 시점일 뿐이지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단 금리가 진정을 보여야 된다. 진정이 보이고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쟁 러시아 지금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 오면 이 시점이면은 정말 베스트일 거다. 그죠? 이 시점을 전쟁은 모르겠고 어쨌든 금리는 내년 초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상반기 좀 뒤로 후반기 갈 때는 좀 이제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뭐 세 번 내리 그냥 막 0.75씩 올려버리면 이것만 해도 2.3% 정도가 되는데 그죠? 이거 너무 급격하게 하는데 이제 뭐 인플레이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그죠? 자금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내가 투자로 사고 싶어. 그죠? 작년에 팔았어. 사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올해예요. 올해. 왜 그러냐면 상생임대인이 21년도 12월 20일부터 24년도 12월 말일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22년도 말일까지를 해야 이 안에 그 2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기존 계약이 1년 6개월이 유지가 돼 있고 이 상태에서 넘어가야지만 그 거주 요건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거주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의제를 받을 수 있다. 갭투 하시는 분들은 올해 말이 정도가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꼭 거주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크게 이 가격에 연연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예. 매매, 임대 계획 있으신 분은 언제나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돈 벌어준 중개사 정은혜였습니다.